안녕하세요. 키트입니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민족적 기타의 견해, 기타의 신분 등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의 제1, 제2 조항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 기준을 세우기 위한 선언이며 그 선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결의문이지만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30가지의 조항들이 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중심이지만 노동자의 단결권, 교육에 관한 권리, 예술을 향유할 권리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누리고 행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동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상당수 독재 정치 체제에서는 여전히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제외한 왕정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 국가와 상당수 경찰 국가에서는 인권을 무시하며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반하는 징후가 보이면 감옥이나 수용소로 보내거나 고문, 총상을 서슴없이 치릅니다. 몇몇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예 서구식 민주주의나 인권 개념이 자국의 환경이나 문화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진지하게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 싱가포르, 짐바브웨, 그리고 중국입니다. 국토 면적 약 9억 6천만 헥타르, 인구수 약 14억 4,400만인 중국은 공산당이 독재하는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1대1로로 대표되는 패권주의 외교에 반발하는 인접국 정치 세력과 진행 중인 영토 분쟁 외에도 대만, 홍콩, 티벳, 위구르 등과 같은 민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한 땅덩어리와 머가리 수에 발맞춰 공식적으로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미식별 민족은 약 74만 명이며 여기에는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의 민족이나 외국계 귀화인 등을 포함합니다. 한족이 약 92% 정도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독립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티벳과 위구르에 무력을 동원한 심한 탄압이 일어나는 등 인권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사망자까지 발생한 인도와의 전쟁에서 티벳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으로 막혀있는 지리적 국경을 제외하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티벳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도와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산지대를 차지함과 동시에 중국의 황하강, 양쯔강, 메콩강 수원의 발원지로서 티벳이 독립하거나 인도에 의해 점령될 시 중국은 물 부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49년 중국은 티벳의 무력 침략을 시작하여 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운동, 강제 노동 수용소, 엄청난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승려들은 강제적으로 욕보임을 당하고 강제 환속되었으며 죄 없는 티벳 시민조차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고문, 성폭행, 성고문이 자행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하거나 제자가 스승을 죽이게 하는 등 그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이었습니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티벳의 자유를 외치는 평화로운 시위대에 총을 쏘아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고 구금당했습니다. 티벳 시내에는 CCTV로 감시당하고 사원에는 중국 군인들이 가짜 승려로 들어가 감시합니다. 자유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연좌제로 마을 전체가 처벌받기에 사람들 모두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120만 명이 넘는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불법적인 점령으로 인해 참담한 인권 유린을 당하며 생명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국가 주도 후원하에 이루어지는 철저한 역사와 문화 왜곡, 인권 유린, 문화적 종교적 억압, 종교 지도자 및 경제적 탄압과 환경 파괴, 한족 이주 정책, 직업 차별, 천연 자원의 수탈과 산림 파괴로 인한 사막화, 핵실험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사용 등 핍박과 수탈이 티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티벳과 반대로 서북부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도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폭로가 또다시 나왔는데요. 이 지역의 수용소 두 곳에서 2017년 중국어 교사로 일했던 시디크 씨가 19일 CNN을 통해 자신이 목격한 실상을 전하였습니다. CNN 보도는 지난 3일 영국 BBC의 위구르 집단 강간 폭로 이후 보름여 만에 나왔는데요. 조직적인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시디크 씨는 부임 첫날부터 군인 2명이 젊은 위구르인 여성 2명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들은 사망한 듯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나중에 경찰에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들었지만 출혈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온 수용자들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교실 밖에서는 고문당하는 수감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인 지야 우든 씨도 수용소에서 겪은 상황을 밝혔는데요. 위구르 망명단체와 관계가 있느냐는 신문을 받으면서 기절할 때까지 구타를 당하고 전기 충격기를 자궁해놓고 충격을 줘 기절했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 대여섯 명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끔찍한 기억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CNN에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권위 있는 언론이라면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물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중국 정부가 행한 여러 행적들이 마땅히 신뢰가 가거나 정직한 것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 확산된 위구르 지역 인권에 대한 문제점들은 오히려 축소되어 이야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외국의 인권운동가와 중국 공산당의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외국인, 티벳과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금지가 주어지고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인권단체와 선진국이 나서면 중국 정부에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하기 일쑤입니다. 내부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평화롭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중국 정부의 간악함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정신 좀 차리자 중국이.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